안녕하세요. 장우용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북방 사람들, 중국의 북방 사람들과 남방 사람들의 차이점, 북방 쪽의 문화와 남방 쪽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화랑 사람들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또 지리적인, 이 기후적인 환경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북방은 평야가 많고요. 사막도 있고 평야도 있고, 남방 쪽은 이 산도 많고 호수도 많고 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방 쪽은 기후가 좀 건조하겠죠. 물이 좀 적으니까 건조하겠고, 남방 쪽은 조금 물이 많으니까 오히려 습윤하겠죠. 좀 습한 기운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전제로 아셔야지만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을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른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문화부터 먼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북방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적기 때문에 이 밀농사가 오히려 더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를 이용한 음식들을 많이 먹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만토우라고 얘기를 하는 밀가루로 만든 빵 같은 건데 빵은 아니고요. 그냥 밍밍하게 그 밥 대신 먹는, 이렇게 한 입 먹고 반찬 먹고 이렇게 빵 대신 먹는 그런, 밥 대신 먹는 그런 종류인데, 그 만토 또는 모, 여기 지방에서는 모라고 하고요.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고, 또는 뭐 면 종류, 아시다시피 면이 뭐 중국의 그 시장이 아니라 그 신장 위구르 쪽에서 먼저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밀가루 음식이니까 밀가루, 면 종류 많이 발달돼 있고, 또는 만두 음식. 여기는 춘절은 북방 쪽에서는 대부분이 물론 남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서 춘절에는 만두를 먹습니다. 만두를 직접 빚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런 문화도 발달돼 있고 평소에도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전병류들, 이렇게 구워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널따랗게 해서 만든 전병류들이 굉장히 또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음식은 북방 쪽은 밀가루를 주로 먹는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뭐 동북 쪽, 동북 평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북미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또 약간 한국 쌀이랑 좀 비슷비슷한 게 좀 찰기가 있는 그런 쌀을 먹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 북방은 꼭 이렇다, 남방은 꼭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남방 쪽 음식을 보면 상대 이제 반대로 이제 쌀문화,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 때문에 쌀을 주로 먹죠. 그래서 쌀을 이용한 밥을 해서 먹는다든지, 쌀국수, 미시엔 또는 뭐 미펀라고 하는데 뭐 그런 쌀국수를 먹기도 하고요. 또는 즈바라고 하는데 떡을 튀겨서 만든 종류인데 그런 종류도 먹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 떡, 니엔가오라고 해서 떡도 많이 먹고요. 이렇게 쌀로 만든 음식을 주로 먹는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쪽을 살펴보면은 북방 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야가 많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이동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러니까 먼 지역까지 사람들이 왕래가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가 전체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북방의 언어를 기초로 해서 보통화를 지정을 했느냐. 그것도 사실은 다 이런 기후적인, 지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비슷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언어를 지정한 것이죠. 반대로 남방은 산도 많고 강도 많고 호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동이 쉽지가 않았겠죠. 뭐 강을 건너기도 쉬운 편도 아니고 호수도 있으면 그렇고 산도 있으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들, 마을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사투리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방보다도 남방 쪽이 더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알아듣기 힘든, 각 지역마다 바로 옆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사투리
굉장히 다른 그런 형태로 발달했고, 아시다시피 뭐 상해 방언도 방언도 있고, 광동, 아니 홍콩 영화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 뭐 광동 쪽 뭐 사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푸젠성이라고, 푸젠성이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고, 광동속도 아까 말씀드린 광동속 하나만 사투리인 게 아니라 크게 말씀드린 겁니다. 뭐 객가어도 있고 뭐 굉장히 많게 뭐 자오화, 뭐 자오조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나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굉장히 많이 종류가 생겼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 문화는 북방 쪽은 당연히 이제 위도상으로 위에 위치돼 있, 북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춥겠죠. 그러니까 남방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남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남방 쪽은 오히려 더우니까 남방은 없는 지역이 있고요. 남방은 없고, 그 다음에 동북 지역 가시면은 동북 지역 뚱베이, 동북성,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동북 삼성, 요녕성, 길림성, 그 다음에 흑룡강성, 여기에 보면은 특히 이제 길림성 쪽에 보면은 조선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보면 온돌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르캉토이라고 하는데, 한국처럼 이제 돌을 떼어서 이렇게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한민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그 다음에 남방 쪽은 소파를 보시면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소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더우니까요. 이게 뭐 면이나 뭐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덥잖아요. 땀도 나고 하니까 아예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 시원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보면은 보통 이제 중국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대학교 안에 보통 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이제 목욕을 하게 되면 북방 쪽은 대부분 목욕탕이 잘 따로 크게 지어서 같이 목욕을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고요. 남방 쪽은 워낙에 더우니까 자주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숙사 안에 개개인별로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공동 안에 기숙사 안에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남방 쪽에서는 이제 그래서 총량이라고 하는데, 시원하게 땀을 씻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샤워를 얘기를 하죠. 총량.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신장. 신장은 이제 크죠. 키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북방 쪽이 큰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큰 편이고, 남방 쪽이 좀 작은 편이고요. 제가 키가 한 178 정도 되는데, 제가 광주에서 한 4년 정도 살았었는데, 거기 지하철을 타면은 딱 지하철을 타고 이 손잡이를 잡고 옆이 주위를 둘러보면 저보다 거의 다 대부분 작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 작은 난쟁이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신장이 좀 작은 편이고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람들도 굉장히 커요. 또 남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야오밍도 후난성 출신인데, 그걸 보시면 뭐 꼭 남방 사람이 다 작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 얘기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은 물가는 북방 쪽은 상대적으로 좀 물가가 더 좀 싸고 경제가 덜 발달돼 있고, 남방 쪽이 개혁 개방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더 비싸고 더 잘 사는 그런 경제 상황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물가를 생각하실 때 어떤 거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각 도시의 택시 기본료를 보시면 이 도시는 대충 이 정도의 물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물론 기본적으로 좀 비싸겠죠. 뭐 북경이라든지 뭐 상해, 뭐 광주, 심천 뭐 이런 대도시는 좀 비싼 편이고, 작은 도시, 중국의 중소도시를 가시면 딱 들어가시면 택시 기본료를 보시면 뭐 5위안도 있을 수 있고 뭐 7위안도 있을 수 있고 뭐 10몇 위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시면서 이 도시의 물가는 어느 정도이구나 정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격. 북방 사람들의 성격과 남방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북방 사람들은 조금 좋게 말할게요. 일단
시원시원하고 성격이, 그 다음에 좀 솔직하고, 예, 뭐 숨기는 게 없이 그냥 솔직히 다 드러내고. 반대로 남방 쪽 사람들은 오히려 다정다감하고 좀 온순하고 좀 이런 느낌이 있고요. 조금 뭐 더 얘기를 하자면은 뭐 직설적이다. 오히려 북방 쪽 사람들은 뭐 숨기는 거 없이 다 얘기를 하니까. 또 남방 쪽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속이 좁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은 뭐 조금 이해가 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북방 사람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의리 뭐 이런 거. 친구 사이와 친구 사이의 어떤 의리. 너와 나는 친구다, 가족이다, 형제다. 뭐 이런 개념들을 앞세워서 뭐 사업을 얘기를 할 때도 너와 나는 친구 이전에 형제이기 때문에 보통 중국에서는 이제 친구보다 더 높은 관계를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가 되어야지만 같이 이제 사업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남방 쪽에서는 오히려 경제관념이 좀 투철하고 좀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실리적이고 실리를 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북방 쪽에서는 오히려 체면을 더 중시를 하고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체면을 더 중시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손님을 식당에 대접을 했을 때 주문을 손님이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주문을 해서 먹고 남기는 게 오히려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북방 사람들이고요. 근데 남방 사람들은 오히려 먹을 만큼만 시키고 손님을 대접할 때 먹을 만큼만 시키고 오히려 남더라도 포장을 해가는 것이 그냥 이제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북방 쪽이랑 남방 쪽이랑 아까 말씀드린 경제 실리를 더 추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방 쪽에는 아까 그렇죠. 뭐 먼저 개혁해봐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북경 쪽 예를 들면은 정치를 굉장히 더 관심이 있어하고 택시만 타더라도 택시 기사님이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좀 꺼리낌 없이 뭐 얘기를 하고요. 남방 쪽 가시면은 광동 지역 가시면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해야지만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사업을 해야지만 뭔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상해 쪽은 이제 안정된 직장 좀 제대로 좋은 기업에서 직장 생활 하는 게 좀 성공했다고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까지 이제 남방 사람들하고 북방 사람들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남방과 북방 사이의 그 경계 어떻게 그럼 그 기준을 나누냐라는 걸 얘기를 안내드렸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양쯔강 뭐 장장이라고 하는데 장장을 그 기준으로 뭐 남방 북방을 나뉜다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또 다른 부분에서는 뭐 화이허라고 합니다. 화이허. 제가 사는 벙부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강인데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방과 북방을 나눈다라는 또 어떤 견해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또 이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렇다. 남방 사람은 꼭 이렇다. 북방 사람은 꼭 저렇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좀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뭐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또 이 영상을 제가 만든 영상을 좀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